어머니, 제발 그만 좀 주세요. 이것도 맛없어서 억지로 먹었는데. 그 순간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정수는 20년 동안 숨겨왔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흰 봉투에 담긴 서류가 있었죠. 며느리가 알면 깜짝 놀랄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더 큰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과연 정수는 이 비밀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평생 묻어둘 것인가? 지금부터 한 여인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정순의 눈이 떠집니다. 알람 시계도 없이 60년 동안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몸의 기억이었죠. 침대 옆 슬리퍼를 찾는 발끝의 움직임조차 기계적이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일어서는 정순의 허리에서 뚝소리가 났습니다. 60년을 살아온 몸이 보내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굽은 어깨.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부엌으로 향하는 정순의 발걸음에는 특별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복도의 삐걱거리는 소리, 부엌 문을 여는 소리, 찬장을 여는 소리. 모든 것이 60년 동안 만들어진 그녀만의 교향곡이었죠. 쌀을 씻을 때 정순의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3번 헹구고 물을 맞추고 밥솥에 넣는 것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에도 정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 밥을 짓고 있는 걸까? 예전엔 철수를 위해, 정민이를 위해 지었던 밥이었는데 이제는 자신 혼자를 위해서였죠. 똑같은 밥이지만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장독대 앞에 선 정수는 오래된 추억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이 장독대를 처음 놓았을 때가 생각났어요. 철수가 여보, 여기다 장독대 놓으면 어떨까? 라고 말했던 그날, 두 사람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김치가 동네에서 제일 맛있을 거야. 그럼 우리 아들도 엄마표 김치 먹고 쑥쑥 클 거고.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었죠. 하지만 지금 장독대 앞에 선 정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김치를 담그고 혼자서 먹고 혼자서 상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김치를 한 포기씩 정리하면서 정수는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맛이면 됐다. 그 한마디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위로, 체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자부심까지. 마치 내가 만든 음식은 맛있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알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전 8시. 정수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낙엽 하나하나를 빗자루로 모으면서 그녀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도 이 낙엽과 비슷하다고. 한때는 푸르렀지만 이제는 떨어져서 쓸려나가기만 하는 존재라고. 아, 또 이런 생각을 하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독이라고. 누군가 말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하지만 혼자 사는 집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또 혼자 청소해요? 아들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하는 게 빨라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사실 정민이에게 여러 번 말해봤어요. 엄마 혼자 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죠. 엄마, 저희도 바빠서 주말에 한 번씩 할게요. 그 한 번씩이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2달에 한 번이 되고 이제는 명절에만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정수는 TV 앞에 앉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과 비교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모두 사랑받고 인정받고 행복해하는데 왜 자신의 삶은 이렇게 밋밋할까 하고 나도 젊었을 때는 저런 꿈이 있었는데
정수는 20대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하기 전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며 꿈꿨던 시절.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시댁 일을 하다 보니 그 꿈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녁 6시. 정수는 혼자만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김치찌개, 나물 2가지, 계란말이. 마치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처럼. 혼자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지. 하지만 실제로 밥을 먹을 때는 금세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맛있게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철수가 여보,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라고 했고 정민이가 엄마, 나물 더 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소리가 그리워서 견딜 수 없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밤 9시 정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루의 끝에서 혼자가 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서랍 맨 위에는 20년 전부터 쌓여온 빨간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최종 통고, 법적 조치 예고라는 무서운 글자들이 가득한 편지들이었죠. 그 아래에는 철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직 꿈이 가득했던 40대의 모습이었어요. 당신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요? 나랑 함께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순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삭혀온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노란 봉투. 그것만은 아직도 열어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서요. 이걸 정말 열어봐야 하나? 매번 같은 질문을 하면서도 정수는 결국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밤 11시 정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되겠지. 그 생각이 정순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화 없는 일상, 의미 없는 반복. 이게 정말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찾아올 추석이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거대한 균열을 낼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균열을 통해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평온해 보이는 일상. 하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변화의 신호는 미세한 것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이의 전화 통화 소리가 달라졌죠. 예전에는 엄마, 잘 지내세요? 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엄마 돈 문제 없죠? 로 바뀌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절 며칠 전 정수는 현숙이와 정민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집은 그냥 놔두면 되잖아. 어차피 큰 재산도 없는데. 맞아. 시골 땅값도 별로 안 나가고. 차라리 우리가 도시에 집 하나 더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말들이 정순의 가슴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이 집이 그들에게는 그저 별거 아닌 것이었다니요. 우편함에는 계속해서 빨간 봉투들이 쌓였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가 남긴 마지막 잔해들이었죠. 연체료가 불어나면서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47%가 빚을 안고 있습니다. 정순처럼 혼자서 소가리를 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거세졌습니다. 정순 씨, 그렇게 살림 알뜰히 하더니 뭐가 남았을까? 아들이 잘 됐다는데 왜 엄마는 아직도 그렇게 사시지?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 시선들이 정순에게는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순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60년을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가족들의 대화에서도 이웃들의 관심에서도 그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현숙이의 태도는 특히 노골적이었습니다. 정순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맛보고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좀 짜네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전화에서는 시어머니가 워낙 시골스러우셔서 좀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정순의 마음에는 깊고 어두운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팠던 것은 아들 정민이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내의 모진 말을 들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침묵이 정순에게는 어떤 말보다도 상처가 되었거든요. 정순은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웃으며 부엌에 섰죠. 그게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서랍 속 그 비밀스러운 서류를 볼 때마다 정순은 생각했습니다. 이걸 꺼내면 모든 게 달라질까? 하지만 용기가 안 나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서자마자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30년간 같은 자리에서 명절 준비를 해온 근육의 기억이었습니다. 무나물,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묻혀가며 정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평화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오전 10시 정민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현숙이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내려와서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대신 집 안을 둘러보며 코를 찡긋했습니다. 여기 냄새 좀 나는 것 같은데요? 그 첫마디가 정순의 가슴에 첫 번째 상처를 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정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간을 몇 번씩 봤고 그릇도 가장 좋은 것들로 골라 차렸죠. 하지만 어머니, 이 나물 좀 짠 것 같은데요? 국은 왜 이렇게 맹맹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먹는다고요. 현숙이의 지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순의 모든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정수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더욱 바빠졌죠. 차를 끓이고 과일을 깎고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숙이가 친구와 전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대놓고 말했죠. 언니, 나 지금 시댁에 와 있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워낙 뭐랄까, 촌스러우시거든? 음식도 옛날 방식에다가 집은 또 왜 이렇게 낡았는지. 빨리 끝나고 우리 집으로 가고 싶다니까. 그 말들을 정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막혔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아직은 참을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렸죠. 잡채에 불고기, 전, 나물들. 정성이 가득 담긴 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숙이는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대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을 올렸죠. 해시태그는 시댁 음식, 전통적인 맛,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그 해시태그들이 정순에게는 조롱으로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요즘 비건 식단에서 고기는 못 먹어요. 12살 손녀 지민이까지도 정순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이었죠. 정순의 마음에는 깊고 어두운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요리 솜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마음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정순이 조금 더 먹으라며 현숙이의 그릇에 밥을 더 담아주려 하자 현숙이가 손님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주세요. 이것도 맛없어서 억지로 먹었는데. 그 순간 정순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60년을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상처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댁에서 당한 구박, 친정에 관한 남편의 배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굴욕까지. 손님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동정 섞인 눈빛들, 어색한 침묵들. 그 모든 것이 정순을 짓눌렀죠. 가장 아팠던 것은 아들 정민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모진 말을 제지하지도 않고 어머니를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가장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망신이라.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망신이구나. 그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진 후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숙이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정민이는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죠. 손녀 지민이까지도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정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은 20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곳이었죠. 맨 위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독촉장들이 있었습니다. 최종 경고, 법적 조치 예고, 무서운 단어들이 가득한 편지들이었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남편 철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철수, 아직 꿈이 가득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죠. 정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당신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삭혀온 원망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였는데 다른 것들과는 달리 정순이 직접 봉인해둔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현재 정순이 살고 있는 이 집과 주변 땅 3,000평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그것이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20년 전 남편 철수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철수는 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데 큰 공사를 맡게 되었죠. 하지만 원청 업체가 부도나면서 거액의 손해를 봤습니다. 절망한 철수는 자살까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철수의 대학 동창이었던 재벌 2세 김 회장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철수에게 제안했습니다. 형, 내가 돈을 빌려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정순이 소유한 이 땅을 김 회장 명의로 일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형 거야. 10년 후에 다시 형 앞으로 돌려줄게.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놀라운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자동으로 원소유주에게 무상 반환이라는 내용이었죠. 김 회장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땅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정순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첫째, 남편의 실패를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둘째, 갑자기 거대한 재산이 생겼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거든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땅의 시가는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인해 땅값이 폭등한 것이었죠. 정수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자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내 것일까? 혹시 함정은 없을까? 그녀는 2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서 감당해왔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빚에 쫓기면서도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남편 철수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남겨둔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손놈들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현숙이는 가방을 챙기며 중얼거렸죠. 다행히 하루 일찍 갈 수 있네. 여기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정민이 역시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일이 있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예전의 정순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오늘은 김치국 말고 다른 국 좀 끓여줄까? 현숙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바빠서. 그때 정수는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봉투를요. 이거부터 보고 가렴. 봉투 속에서 나온 서류를 본 정민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계약서.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 이게 뭐예요? 현숙이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000평. 거기에 시가 평가액이 수십억. 갑자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던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다시 모였어요. 엄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정민이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말이다. 그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과의 약속, 토지 이전 그리고 3년 전 자동 반환된 소유권에 대해서요.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가난했던 게 아니었다고요? 엄마,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기셨어요? 이걸 진작에 말씀하시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대답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나도 확신이 없었다. 정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의 땅이지만 정말로 자신이 가져도 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현숙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제 너무 무례했네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 일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다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180도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정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안 순간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거든요. 정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정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들이 다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 땅에는 아직도 너희 아버지의 빛이 걸려 있단다. 순간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정수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빨간 글씨로 가득한 독촉장들 그리고 담보 설정 증명서였습니다. 김 회장이 돈을 빌려줄 때 이 땅을 담보로 잡았거든. 그 빚이 아직도 남아있어. 정민이가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거의 20억에 달하는 빚이었습니다. 땅값은 수십억이지만 담보 대출이 걸려 있어서 실제로는 얼마나 남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이 땅을 팔아도 빚만 갚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숙이의 목소리에는 다시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빚이 더 남을 수도 있어. 정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의 얼굴에서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현숙이는 다시 가방을 들었고 정민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럼 이걸 왜 꺼내신 거예요? 정민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망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간 것에 대한 원망이었죠. 정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돈이 있을 때는 극진히 모셨지만 빚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다시 차가워지는 가족들을 보며 정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조건부였다는 것을요. 가족들이 떠난 후 정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현숙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빚 문제는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우리까지 묶일 수는 없거든요. 정민이조차도 엄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숨기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라며 소리를 질렀죠.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차가운 시선과 원망의 말들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지난 60년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녀였습니다. 17세의 철수와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의 구박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냈죠. 철수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정수는 모든 것을 지지했습니다. 자신의 친정 땅까지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줬어요. 당신만 믿어요.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순에게 진실을 모두 털어놓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정수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서 협박할 때도, 이웃들이 수군거릴 때도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정민이만 잘 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 믿음으로 2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본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될 때는 가까이 하고 짐이 될 것 같으면 멀리하는 그런 차가운 계산 말이에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을까? 정순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철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밤낮으로 간병을 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도록 마사지를 해주고 죽을 끓여서 떠먹여주고 그때 철수가 정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철수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과의 약속에 대해서, 땅 소유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정수는 남편이 남긴 수수께끼 같은 유산을 20년 동안 혼자서 풀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정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수님, 담보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연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집을 잃게 되는 건가요? 네,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 공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엄마 좀 도와줄 수 없겠니? 하지만 정민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집값까지 여유가 없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문제는 어머니가 해결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의지할 곳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절망적인 밤이었죠. 하지만 새벽이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묘한 평정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말 속에는 절망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정순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정순 씨 맞지?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나는 김영희야. 철수 씨 친구 김 회장
부인이었어.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회장의 부인이라니. 20년 전 그 계약의 당사자 가족이었던 것이죠.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세요. 김영희 할머니는 정순의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구나. 유명한 집이요. 응. 우리 남편이 죽기 전까지 이 집 얘기를 자주 했거든. 두 할머니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김영희는 정순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순 씨, 우리 남편이 철수 씨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알아? 고마워요. 응. 그때 우리 남편이 사업에서 큰 실수를 했거든. 거의 파산 직전이었어. 정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회장이 철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는 뜻이었거든요. 김영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철수 씨가 이 땅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우리 남편이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 남편은 평생 철수 씨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했지. 그럼 그 돈은? 우리 남편이 철수 씨한테 빌린 게 아니야. 철수 씨가 우리한테 빌려준 거였어. 정순의 세상이 다시 한번 뒤바뀌었습니다. 김영희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남편 일기장이야. 죽기 전까지 썼던 거지. 수첩을 펼치자 김 회장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94년 5월 15일 철수 형이 나를 구해줬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1995년 8월 3일 형수님이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2010년 12월 1일 철수 형이 세상을 떠났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안다. 2020년 3월 10일 이제 곧 나도 갈 때가 된 것 같다. 형수님께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 일기를 읽던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변호사한테 부탁했어. 자기가 죽으면 이 모든 걸 정순 씨한테 돌려드리라고. 그런데 빚은요? 무슨 빚? 그런 건 없어. 김영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채무 면제 확인서였어요. 우리 남편이 3년 전에 이미 모든 빚을 탕감했어. 그리고 이 땅의 소유권도 정순 씨한테 완전히 넘겼지.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독촉장들은? 그건 예전 빚들이야. 이미 다 처리된 것들이고 더 이상 상관없어. 김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 씨, 이제 진짜 자유야. 그 순간 정순의 가슴에서 20년 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어. 뭔가요? 정순 씨가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거야.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김영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녀가 건넨 것은 통장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철수 씨한테 받은 도움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고 모아뒀어. 20년 동안 매달 조금씩. 통장을 열어보니 5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 우리 남편의 유언이니까. 김영희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 씨, 이제 정말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날 밤 정수는 오랫동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짐을 남긴 것이 아니라 거대한 선물을 남겨준 것이었어요. 철수야 고마워. 정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정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 계획했어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제 진실을 알게 됐다. 정수는 차분하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방문, 남편의 진실, 그리고 완전히 해결된 빚 문제까지. 전화기 너머로 정민이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엄마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엄마, 그럼 우리가? 하지만 정수는 정민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민아, 엄마는 결정했어. 뭘요? 이 돈은 엄마가 엄마를 위해 쓸 거야.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60년을 남들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너희가 정말 어려울 때는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할 때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집 정리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있던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낡은 가구들, 오래된 옷가지들,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옷을 샀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정순 자체였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된 꿈을 꺼내봤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 말이에요. 정수는 늘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남들을 위한 요리만 했었죠. 이제는 정말 자신이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식당을 하나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순의 집밥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그냥 장사를 위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이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번째로 진짜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순에게는 30년 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결혼하면서 멀어졌던 학창시절 친구들 말입니다. 정순이? 정말 정순이야? 맞아, 나야. 친구들과의 재회는 정순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친구,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친구,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친구들. 정순아, 넌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어? 뭐 그냥 이것저것 하며 살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친구들의 말이 정순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후 정민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서요. 엄마, 죄송해요. 정민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를 돈으로만 봤고 진짜 엄마의 마음은 몰랐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키워온 자식이지만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정민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뭘 미안해하세요? 너를 너무 의지했나 봐. 내가 못다 한 꿈들을 내가 이뤄주길 바랐고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었을 거야. 그날 모자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에 대해, 미안함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요. 엄마, 식당 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래, 같이 해보자. 한 달 후 정순의 집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정겨운 식당이었어요.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정순이 평생 만들어온 진짜 집밥들이었죠.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행복했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자주 오셨습니다. 정수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만 외로웠던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장님, 이 집 밥은 왜 이렇게 따뜻한 맛이 날까요? 사랑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정순의 대답에 손님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수는 빈 식당에 혼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60년 만에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집밥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순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민이는 주말마다 와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현숙이도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6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다니.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야. 어느 날 저녁 정수는 20년 동안 간직했던 그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우기 위해서였어요. 철수야, 이제 정말 자유야. 서류가 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손녀 지민이가 이제는 할머니를 찾아와 말합니다. 할머니, 밥은 꼭 따뜻할 때 먹어야 해요? 그럼 그래야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야. 할머니처럼요? 정수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처럼. 이것이 정순의 이야기입니다. 60년을 남들 위해 살다가 마침내 자신만의 인생을 찾은 한 여인의 기록이었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정순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순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요.